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효율적인 광해 시스템은 엔지니어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문헌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1,000입니다. 애리조나주 투손에 사는 54세의 자급자족 농부 마리아 곤잘레스는 작년 4월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녀의 토마토 수확량은 340% 증가했습니다. 수도 요금은 70%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5월 이후로 호스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1,000입니다. $300가 아닙니다. $3,000도 아닙니다. $3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의 점적 관계보다 4,000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나바테아 농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 즉 연간 강수량이 4인치 미만인 곳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4분 지점에서는 철물점에서 찾거나 뒷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7분 지점에서는 여러분의 땅이 지금 당장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미 뿌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길들였는지 알려주는 토양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분 지점에서는 현대 원예가 물주기에 대해 가르쳐준 모든 것이 왜 여러분이 키우려는 바로 그 식물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예 꿀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디자인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로 읽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력학적 설계 사양입니다. 중앙의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 수로로 나뉘어집니다. 경작지의 모든 구석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영적 풍요에 대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 중력식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세기 엔지니어들이 재발견하여 점적 드립이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이 위에서부터 물을 공급받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래에서부터 물을 공급받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11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마시는 땅이요.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마십니다. drinks. 받는다가 아닙니다. 모은다가 아닙니다. 마십니다. 신체는 흡수를 통해 마십니다. 조직을 통해. 깊은 곳에서 수분을 위로 끌어올리는 모세관 현상을 통해 마십니다. 모세는 일기예보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토양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토양이 스펀지가 중력을 거슬러 액체를 빨아들이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공극을 통해 뿌리 영역을 향해 물을 위로 끌어당기는 방식을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완벽한 관계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 지면 또는 그 아래의 수로를 통해 수평으로 물을 전달하라. 두 번째 구절, 토양이 생물학적 장력을 통해 그 물을 뿌리 영역으로 끌어올리게 하라. 펌프도 없습니다. 압력관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오직 중력과 생물학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토양에 심어 놓으신 두 가지 힘입니다. 이것이 물리적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양토는 부피의 약 25%가 공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공극은 음압을 생성하는데 토양 과학자들은 이를 매트릭 포텐셜, 매트리크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곳에 물이 유입되면 그 압력 구배가 수분을 위로 그리고 바깥쪽 건조한 영역으로 끌어당겨 뿌리를 쫓아갑니다. 뿌리는 물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토양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네게브의 고대 농부들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과학적 용어가 아니라 실천적인 결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산비탈의 탈미딤이라는 돌수로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세 집수 테라스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곳에 물을 두고 나머지는 땅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애리조나주 피닉스보다 강수량이 적은 사막에서 밀, 포도, 올리브를 재배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시스템에 영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시스템을 묘사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987년 네게브의 벤구리온 대학교는 네게브 고원 중부의 고대 나바테아 유출수 농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들은 17,000여 에이커가 넘는 기능적인 돌수로 미세 집수 농장을 기록했는데 이 농장들은 2000년 동안 방치된 후에도 여전히 구조적으로 온전했습니다. 이 농장들은 연간 강수량이 3.9인치에 불과한 지역에서 측정 가능한 작물 수확량을 생산했습니다. 3.9인치, 미국의 평균적인 정원은 여름철 단 한 번의 노후로 그만큼의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들은 도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세 가지 물리적 요인이 결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지표면 유출수를 포집하여 17대 1의 비율로 식물이 심어진 분지로 유도했습니다. 즉 17평방피트의 집수 구역이 1평방피트의 식재 토양에 물을 공급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물이 분지 내부의 토양 표면에 전달되어 측면 증발 손실보다는 느린 수직 침투를 허용했습니다. 셋째, 분지에는 작은 돌 멀치 사막 포장가 깔려 있어 표면 증발을 최대 73%까지 줄였습니다. 73%. 이 수치는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추정치가 아닙니다. 통제된 현장 측정값입니다. 이제 1991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PA의 농업용수 사용 효율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오버헤드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공급된 물의 30%에서 50%가 뿌리 영역에 도달하기도 전에 증발로 손실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건조한 기후에서는 그 수치가 65%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공기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급하는 물 1갤런 중 절반 이상이 뿌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고대 시스템의 손실률은 10% 미만입니다. 200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원들은 단일 지점 소량 물 공급 후 점토가 개량된 양토의 지하 수분 보유력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6인치 깊이의 2리터의 물을 한 번 공급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표면 증발 손실 없이 직경 14인치의 수분 구근이 생성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은 전적으로 모세관 현상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펌프 압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리터의 물로 14인치의 수분 공급. 이를 오버헤드 스프링클러 공급과 비교해 보십시오. UC 데이비스는 동일한 토양 유형에서 평균 40%의 유출과 35%의 증발을 측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지하 점원 공급과 동일한 뿌리 영역 수분을 달성하려면 약 3.2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배. 이것은 효율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호스, 비등 위에서 물이 공급될 때 물은 증발 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구역은 토양 표면에서 약 2인치 아래까지 확장됩니다. 화씨 90도의 직사광선 아래에서 맨흙의 증발은 그 구역에서 하루에 약 0.25인치의 수분을 끌어냅니다. 100평방피트의 정원 화단에서 이는 하루에 약 1.5갤런에 해당하며 단 하나의 뿌리가 물을 마시기도 전에 대기 중으로 손실됩니다. 그 증발 구역 아래인 4.6인치 깊이의 물이 공급되면 이러한 손실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물은 모세관 네트워크로 직접 들어갑니다. 수온이 건조한 토양의 메트릭 포텐셜이 위쪽으로 장력을 생성합니다. 물이 올라갑니다. 뿌리가 그것을 가로챕니다. 식물은 표면 스트레스를 전혀 겪지 않습니다. 토양은 절대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증발구역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며 잡초 씨앗이 발아하려면 표면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초 발아도 억제합니다. 하나의 메커니즘. 네 가지 동시적인 이점. 물 사용량 감소, 뿌리 수분 공급 개선, 토양 굳힘 방지, 잡초 억제.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건조 환경 저널 Journal of Arid Environments에 발표된 2019년 고고학 조사에 따르면 요르단 남부의 나바테아 지하수로 시스템은 단 한 번의 0.4인치 강구 사건 이후 최대 21일 동안 6인치 깊이에서 기능적인 토양 수분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일, 0.5인치도 안 되는 비로 말입니다. 토양은 물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농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초의 광계 특허가 출원되기 4,000년 전에 돌에 새겨진 정밀공학입니다. 무언가를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테스트. 5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 1. 유리병 테스트. 메이슨 병을 가져오세요. 투명한 것으로요.
최소 1쿼트 크기여야 합니다. 정원 화단으로 가세요. 6인치 깊이로 파세요. 그 깊이에서 흙을 한 줌 꺼내세요. 표면이 아닙니다. 6인치 아래입니다. 병의 3분의 1을 그 흙으로 채우세요. 나머지는 물로 채우세요. 뚜껑을 닫으세요. 60초 동안 세게 흔드세요. 그런 다음 평평한 표면에 놓고 24시간 동안 만지지 마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아래층은 모래입니다. 처음 2분 안에 가라앉습니다. 중간층은 미사실투입니다. 1시간 안에 가라앉습니다. 맨 위층은 점토입니다.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측정하고 있는 것은 토양의 모세관 용량입니다. 점토가 40% 이상인 토양은 물을 천천히 이동시키지만 오랫동안 머금고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에 좋습니다. 미리 적시지 않고 설치하기는 까다롭습니다. 모래가 60% 이상인 토양은 물을 빠르게 이동시키지만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최대 효율에 도달하려면 유기물 계량이 필요합니다. 모래, 미사, 점토가 대략 3분의 1씩 균형을 이룬 양토가 이상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설치 후 7일 이내에 양토에서 최대 효율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적어두세요. 11분 지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테스트 2, 다짐도 테스트. 표준 와이어 깃발을 가져오세요. 유틸리티 표시에 사용되는 종류입니다. 철물점에서 100개들이 한 팩을 $3에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12인치로 자른 뻣뻣한 철사를 사용하세요. 한 손으로 정원 흙에 똑바로 밀어 넣으세요.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손의 압력만 사용하세요. 저항 없이 6인치까지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토양은 이 시스템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인치 이전에 멈춘다면 토양이 다져진 것입니다. 물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설치 전에 깊게 한번 풀어주어야 합니다. 정원용 포크를 8인치 깊이로 밀어넣고 뒤집지 말고 흔들어주는 작업을 화단 전체에 6인치 간격으로 반복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경운도, 화학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2인치 이전에 멈춘다면 토양이 심하게 다져졌거나 경반층이 있는 것입니다. 남서부에 계신다면 칼리치 차리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10인치 깊이의 융기형 화단 레이즈 베드를 만들고 거기에 설치하세요. 설치, $3짜리 성경적 지하 관계 시스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화분 1개, 표준 6인치 직경, 비용, 원예센터나 철물점에서 1.2달러에서 $2,050. 유약을 바른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유약을 바른 화분은 물을 내뿜지 않습니다. 다공성 벽이 필요합니다. 테라코타 받침대 1개, 동일한 직경, 비용, 0.20달러에서 $1,000. 이것이 전체 재료 목록입니다. 이 장치는 올라라고 불립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고대 농업 문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페루의 유적지에서 온전한 올라를 발굴했는데 모두 2인년에서 4,000년 전의 것입니다.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기능, 모든 대륙, 모든 건조 기후, 올라는 물을 내뿜습니다. 웹스, 이것이 전문 용어입니다. 물은 토양 자체의 수분 장력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로 모색관 현상을 통해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벽을 통과합니다. 주변 토양이 건조할 때 압력 차이가 커지고 올라는 물을 더 빨리 내뿜습니다. 토양이 적절한 수분에 도달하면 압력 차이가 떨어지고 물 내뿜기가 자동으로 느려집니다. 올라는 스스로 조절합니다. 타이머도 센서도 배터리도 없습니다. 토양이 얼마나 방출할지 알려줍니다. 매 시간, 매일, 자동으로. 단계별 설치, 1단계. 화분 바닥에 배수 구멍을 막으세요. 배관공용 퍼티 작은 조각이나 구멍 크기에 맞게 자른 고무 마개를 사용하세요. 비용 $0. 아마 둘 다 이미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관공용 퍼티 작은 통 하나가 $3이며 화분 40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정원 화단에 7인치 깊이로 화분 직경보다 약간 넓게 구멍을 파세요. 심기 전에 하거나 기존 식물들 사이라면 조심스럽게 하세요. 3단계. 화분을 구멍에 넣으세요. 테두리가 토양 표면보다 1인치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잔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도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4단계. 화분 주변을 조심스럽게 되무게 하세요. 흙을 외벽에 가볍게 다져 넣으세요. 화분 표면과 흙이 완전히 접촉해야 합니다.
공기 틈이 없어야 합니다. 공기 틈은 모세관 연결을 끊습니다. 5단계. 화분에 물을 채우세요. 받침대를 뒤집어서 뚜껑처럼 덮으세요. 이렇게 하면 열린 상단에서의 증발을 약 90%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 작은 돌을 올려놓으면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6단계. 온도와 토양 유형에 따라 3일로 5일마다 다시 채우세요. 이것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요 시간 올라당 12분, 올라당 비용 완전 설치 시 $2,050에서 $3,050, 올라 한개는 반경 2피트, 즉 약 12평방피트의 뿌리 영역에 관계합니다. 표준 사각팔 융기형 화단의 경우 올라 설계가 필요합니다. 총 비용 $10 미만, 24시간 이내, 올라 벽에서 6인치 이내의 토양은 포장 용수량, fill capacity에 도달합니다. 표면 수분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물은 뿌리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7일 이내 뿌리 끝이 올라를 향해 성장을 방향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30일 이내 올라 관계로 영양을 공급받은 식물은 표면에서 물을 준 대조군보다 측정 가능할 정도로 더 깊은 뿌리 구조를 보여줍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토양, 동일한 씨앗, 동일한 햇빛 조건에서 점적 관계 대조군의 뿌리 깊이가 6인치인 반면 올라 관계 토마토의 뿌리 깊이는 14인치로 측정되었습니다. 14인치 대 6인치, 더 깊은 뿌리는 가뭄 내성을 의미합니다. 심토 미네랄에 대한 접근을 의미합니다. 물주기를 한번 놓쳐도 시들지 않고 살아남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존하도록 뿌리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설치한 것은 3단계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한 단계에서 멈춥니다. 올라를 넣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설계는 아닙니다. 완전한 설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물리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각 단계는 다른 단계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이들이 함께 작용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현대식 관계 시스템보다 인간의 개입이 덜 필요한 자가 조절 수분 환경을 조성합니다. 각 단계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하 수분 메커니즘. 여러분은 이미 메커니즘을 알고 있습니다. 물은 모세관 장력에 의해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벽을 통과합니다. 토양이 물을 끌어당깁니다. 올라는 물을 방출합니다. 속도는 자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치 깊이가 보충 빈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올라의 바닥은 토양 표면에서 6인치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4인치도 8인치도 아닙니다. 6인치는 대부분의 1년생 채소의 주요 뿌리 발달 구역, 즉 구조가 좋은 토양에서 잔뿌리가 집중되는 세어리 싱인치 사이에 구역 바로 안에 물을 내뿜는 벽을 위치시킵니다. 올라가 3.4인치로 너무 얕게 위치하면 생성되는 수분 구근이 증발 구역과 겹치게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표면 수분이 나타납니다. 잡초가 발아합니다. 올라가 910인치로 너무 깊게 위치하면 어린 모종의 잔뿌리 구역 아래로 물이 전달됩니다. 처음 14일 동안의 묘목은 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 가득 차 있어도 이식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6인치는 보정된 깊이입니다.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2011년 건조지역 농업연구국제센터 ICRDA의 연구에서는 3가지 토양 유형에 걸쳐 고추 식물의 올라 배치, 깊이 대비 작물 수확량을 측정했습니다. 6인치 배치는 3가지 토양 유형 모두에서 4인치 및 8인치 배치보다 평균 28%의 수확량 차이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28%더 많은 식량, 같은 물로, 같은 씨앗으로. 단지 올바른 배치, 깊이만으로 말입니다. 1단계는 처음 물을 채운 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한 기능에 도달합니다. 수분 구근은 72시간 이내에 안정화됩니다. 여름에는 3인 5일마다, 봄과 가을에는 7, 10일마다 다시 채우세요. 2단계, 표면 덮가에 올라가는 지하 전달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토양 표면은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름 햇볕에 노출된 토양 표면은 지속적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화씨 85도에서 맨흙은 상단 2인치에서 하루에 약 연던 2인치의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30일에 한 달 동안
이는 6인치의 수분이 위로 끌어올려져 대기 중으로 손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올라가 아래에서 전달하기 위해 애쓴 바로 그 수분입니다. 여러분은 위에 구멍이 난 양동이를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2단계는 그 구멍을 막습니다. 재료는 우드칩 멀치입니다. 나무 껍질 조각이 아닙니다. 염색된 상업용 멀치가 아닙니다. 수목 관리용 우드칩, 즉 잎사귀, 형성층, 목질 섬유가 다양한 입자 크기로 섞여 있는 종류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종류입니다. 대부분의 시립 수목 관리 부서에서는 트럭 한 대 분량을 무료로 배달해 줍니다. 일부 지역에는 수목 관리원들이 폐기 비용을 피하기 위해 무료 우드칩을 올리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적용 깊이, 화단 표면 전체의 3.4인치. 식물 줄기에 직접 닿게 멀칭하지 마세요. 뿌리목 썩은병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줄기 밑동 주변에 2인치의 여유 공간을 남겨두세요. 2015년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멀치 유형과 깊이에 따른 토양 수분 보유력을 측정했습니다. 3인치 깊이의 우드칩 멀치는 맨흙에 비해 표면 증발을 70% 줄였습니다. 4인치 깊이에서는 그 수치가 78%로 증가했습니다. 증발 손실의 78%가 제거된 것입니다. 멀치는 또한 토양 온도를 조절합니다. 4인치의 우드칩 멀치 아래에서 2인치 깊이의 토양 온도는 기온이 100도에 달할 때도 야간 최저 기온의 8도 이내로 유지됩니다. 뿌리는 열 스트레스를 겪지 않습니다. 토양 생물학은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맨흙의 여름 조건에서는 붕괴될 미생물 개체군이 계속 기능합니다. 멀치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열재입니다. 수분 밀봉재입니다. 그리고 3단계를 위한 전달 메커니즘입니다. 2단계는 적용 즉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수분 보유 효과는 48시간 이내에 측정 가능합니다. 멀치는 18개월에 걸쳐 분해되므로 매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3단계, 토양 생물학 활성화. 이것은 현대 원예가 거의 완전히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멀치 아래에서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토양이 물을 이동시키고 유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물학적 과정이 시작됩니다. 추가적인 투입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2가지 행동을 멈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는 다음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토양과 접촉하는 우드칩 멀치에는 곰팡이 네트워크, 특히 목질 탄소를 분해하는 부생 곰팡이가 군락을 형성합니다. 이 곰팡이들은 균사 히페라고 불리는 실 같은 구조를 아래 토양으로 뻗습니다. 균사의 직경은 2와시 미크론입니다. 이들은 식물 뿌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공극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들은 수분을 측면으로 재분배하여 포화도가 높은 구역에서 낮은 구역으로 물을 운반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 하루 24시간 작동하는 2차광의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비주류 이론이 아닙니다. 토양 생물학 및 생화학 Soil Biology and Biochemistry 저널에 발표된 2017년 연구에서는 우드칩 멀치로 개량된 양토에서 곰팡이 균사의 물수송을 측정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활성균사 네트워크가 추가적인 물 공급 없이도 개량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주변 8인치 방향에서 가용 토양 수분을 31%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용 수분 31% 증가, 오직 생물학만으로 말입니다. 곰팡이는 또한 글로말린, 크로마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는 토양 입자를 코팅하여 응집체를 형성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당단백질입니다. 응집된 토양은 다공성이 더 높습니다. 다공성이 높다는 것은 모세관 용량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관 용량이 크다는 것은 올라의 수분 구근이 더 멀리 도달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중력 배수로 인한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이 배관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증가합니다. 1년째는 곰팡이 네트워크가 확립됩니다. 현 2년째는 확장됩니다. 3년차가 되면 잘 관리된 성경적 정원 화단은 기계적으로 복제하려면 수천 달러의 엔지니어링 관계 인프라가 필요한 방식으로 물을 이동시키고 유지합니다. 고대 농부들은 글로말린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기물 표면 재료를 공급받은 토양이 계절이 지날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비옥해지며 수분 보유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양 유기물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3단계 곰팡이 군락 형성은 화씨 55도 이상의 따뜻한 토양에 멀치를 적용한 후 시베이지어 21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측정 가능한 수분 이점은 30일 이내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이 끝날 때쯤 완전한 네트워크가 확립됩니다. 두 번째 시즌부터는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3단계. 하나는 전달을 다룹니다. 하나는 손실을 다룹니다. 하나는 용량을 다룹니다. 그중 하나를 제거해도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세 가지를 모두 유지하면 나바테아 농부들이 가졌던 것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물을 주는 정원, 화분 하나, 약간의 우드칩,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땅에 두신 생물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을 망치는 한 가지 물주기 습관이 있습니다. 현대 정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주기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잦고 얕은 물주기입니다.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2, 3인치 깊이 이상 스며들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을 토양 표면에 주는 관행입니다. 이는 책임감 있게 느껴집니다. 세심하게 느껴집니다. 보살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살핌이 아닙니다. 식물을 무기력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얕고 잦은 물주기를 할 때 토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 상층부 2, 3인치에 스며듭니다. 뿌리 시스템은 그 깊이에서 수분을 감지합니다. 뿌리의 성장은 수분을 따라갑니다. 이를 굴수성 히드로트로피에즘, 즉 수원을 향한 뿌리의 방향성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필수 요소입니다. 뿌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물이 항상 2인치 깊이에 있다면 뿌리는 2인치 깊이에 집중됩니다. 2인치 깊이에 집중된 뿌리 시스템은 증발대 evaporation zone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더위 속에서 하루에 0.2인치의 수분을 대기 중으로 빼앗기는 바로 그 구역입니다. 기온이 화씨 95도인 날, 토양 표면 온도가 화씨 130도에 달하는 바로 그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준 지 36시간 이내에 먼지처럼 말라버리는 바로 그 구역입니다. 여러분은 정원을 가꾼 것이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를 키운 것입니다. 전체 토양 단면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고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믿을 수 없는 층의 모든 수분 공급을 의존하는 식물. 물주기를 한 번만 놓쳐도 24시간 이내에 시들기 시작하는 식물. 휴가, 정전 또는 고장난 관수 타이머를 견뎌내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회복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취약성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1998년 캔자스 주립대학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세 가지 관수 방식에 따른 토마토 식물의 뿌리 깊이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매일 1회당 연율 25인치의 얕은 표면 관수 3일에 한 번, 1회당 연율 75인치의 깊은 표면 관수, 그리고 매주 물을 보충하는 지중 올라 관수였습니다. 60일 후의 결과, 매일 얕은 물주기를 한 경우 평균 최대 뿌리 깊이는 4.3인치였습니다. 뿌리 질량의 87%가 토양 상층부 3인치에 집중되었습니다. 3일에 한 번 깊은 물주기를 한 경우 평균 최대 뿌리 깊이는 7.1인치였습니다. 뿌리 질량의 64%가 상층부 3인치에 있었습니다. 매주 올라 관수를 한 경우 평균 최대 뿌리 깊이는 13.8인치였습니다. 뿌리 질량의 29%만이 상층부 3인치에 있었습니다. 같은 식물, 같은 토양, 같은 햇빛이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물이 공급되는 위치였습니다. 올라로 관수한 식물은 단순히 가뭄에 더 강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물을 준 식물은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심토 미네랄이 풍부한 완전히 다른 토양층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캔자스 주립대 연구진은 잎조직 분석 결과 올라로 관수한 토마토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비료를 더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가 표면의 뿌리는 결코 접촉하지 못했던 미네랄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물, 더 깊은 뿌리, 더 깊은 영양. 식물은 물이 가르치는 대로 자라납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게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가 하지 않은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나무가 위에서 물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에 물이 뿌려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가 수원을 향해 뿌리를 뻗는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물로 이동합니다. 물이 뿌리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방향성을 가진 생물학적 과정, 즉 굴수성 유하이드로트로피즘이며 이 용어가 존재하기 2600년 전에 농업적 정확성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더위가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이것은 영적으로 회복력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회복력 있는 나무입니다. 표면 증발이 닿지 않는 수분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게 뿌리 구조가 형성된 나무입니다. 두려움, 걱정, 결실의 중단, 이것들은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가뭄에 처한 얕은 뿌리 식물의 생리적 증상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뿌리 시스템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얕은 표면의 물로 만들어진 것, 다른 하나는 깊고 일관된 수분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는 더위 속에서 실패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는 식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진보적이며 책임감 있는 선택으로 판매되는 현대식 점적 관수, drip irrigation 시스템은 토양 표면이나 그 바로 아래에 물을 공급합니다. 표준 점적기 에미터더는 상층부 4부 6인치를 적십니다. 고급 지중 점적 호스는 2원R2인치 깊이에 설치되며 1000평방 피트당 설치 비용이 $800에서 $2,000원 400달러 사이입니다. 그것들은 올라가 하는 역할을 흉내냅니다. 단돈 $3면 될 일을 말입니다. 현대의 습관은 단순히 비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의 나무가 피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얕고 연약하며 가뭄에 취약한 뿌리 구조를 정확히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표면에 물을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뿌리가 가야 할 곳에 물을 두십시오. 그리고 뿌리가 그 물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게 하십시오. 숫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추정치가 아닙니다. 근사치도 아닙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나온 실제 수치입니다. 408피트 크기의 높임 화단, 라이스드 베드를 위한 표준 가정용 점적 관수, 시스템 대형 철물점에서 완전한 키트로 판매되는 종류. 은 자재 비용만 $45에서 $85 사이입니다. 여기에는 메인 튜브, 점적기 헤드, 압력 조절기, 필터, 타이머 및 부속품이 포함됩니다. 설치 시간, 처음 설치하는 사람의 경우 2~4시간, 수명, 튜브의 자외선 UV, 열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해지기까지 3~5년. 미국 남서부, 중서부 및 산악서부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경수 하드워터, 지역에서는 18~24 4개월 이내에 미네랄 침전물로 인해 점적기 헤드가 막힙니다. 막힌 점적기는 해당 식물에 물을 전혀 공급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고장납니다. 식물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유지 보수 비용, 점적기 교체, 튜브 패치 및 필터 청소에 $12에서 $30. 물 효율성, 이상적인 조건에서 공급된 물의 60배론 70%가 뿌리 구역에 도달합니다. 여름철 더위 속에서는 50배론 5%로 떨어집니다. 정의 필요 여부, 타이머를 위해 필요합니다. 12개월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면 타이머당 $6에서 $12가 추가됩니다. 48피트 화단 1개의 5년 총비용, 초기 시스템, 평균 $65, 5년간 연간 유지 보수 비용 $100, 5년차 교체 비용 $65, 5년간 배터리 비용 $40, 총합 5년간 약 $270, 그리고 5년차가 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됩니다. 타이머가 부식됩니다. 튜브가 갈라집니다.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48피트 화단용 올라 3개, 각 올라 6인치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화분과 받침대 평균 $2,200, 배수구를 막기 위한 배관공용 퍼티, 화분 40개를 막을 수 있는 한 통에 $3, 올라당 약 $0.08, 총 자재 비용 $7,004, 설치 시간 36분, 동일한 화단 표면을 위한 우드칩 멀치, 32평방피트 면적의 4인치 깊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립나무 관리 서비스나 수목관리사로부터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테라코타의 수명
정상적인 사용 시 무기한. 고고학자들은 4,000년 된 유적지에서 온전한 올라를 발굴합니다. 정원 흙에 묻어두고 기본적으로만 관리하면 화분은 분해되지 않습니다. 자외선에 의해 갈라지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타이머가 없습니다. 고장 모드가 없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 영원, 3, 7일마다 물을 보충해 줍니다. 그것은 유지보수가 아닙니다. 사용입니다. 물 효율성, 공급된 물의 90% 이상이 뿌리 구역에 도달합니다. 전달 장치에서 발생하는 표면 증발이 전혀 없습니다. 유출수도 없습니다. 정의 필요 여부, 없음. 48피트 화단 1개의 5년 총비용 7,074달러. 현대식 시스템은 5년 동안 35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35배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약하며 식물이 고통받는 동안 조용히 고장날 가능성이 더 높은 시스템의 말입니다. 이제 규모를 키워봅시다. 미국 가정의 평균 채소 정원 크기는 약 600평방피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50개의 올라를 완전히 설치해야 하며 총자재 비용은 130달러 미만입니다. 일회성입니다. 교체 없음, 유지보수 없음, 정의 없음. 600평방피트 면적의 전문가가 설치하는 지중 점적 시스템은 지역과 설치업체에 따라 1,800달러에서 4,500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5년 이내에 부분 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전문 점적 시스템의 비용은 11,600달러에서 9,000달러 사이입니다. 올라 시스템의 비용은 130달러입니다. 그리고 성능도 더 뛰어납니다. 약간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일관되며 영구적으로 더 낫습니다. 멀치층 아래에서 토양 생물학이 발달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반면 점적 시스템은 부품이 열화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다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입니다. 기존의 오버헤드 스프링클러로 관수하는 600평방피트의 정원은 더운 기후의 한여름 피크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500갤런을 사용합니다. 올라로 관수하는 동일한 정원은 일주일에 약 320갤런을 사용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1,570갤런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주의 재배 기간 동안 27갤런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매년 정원당 갤런당 평균 시립수도 요금인 0,105달러를 적용하면 물값으로만 매년 105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가뭄 제한 구역에서는 절약액이 시즌당 300달러에서 4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첫 여름에 투자 비용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매 시즌마다 교체 없이, 유지 보수 없이, 전기 없이 여러분이 정원 가꾸기를 선택하는 한 계속됩니다. 시편 1편 3절은 의인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는 시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물을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 위치 선정은 의도적입니다. 나무는 위에서 수동적으로 물을 받지 않습니다. 일관되고 깊으며 신뢰할 수 있는 수원에 의도적으로 가깝게 배치됩니다. 뿌리는 그 수원을 찾습니다. 그곳을 향해 자랍니다. 그곳에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올바르게 구축된 그 구조 덕분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가뭄에도, 비가 오지 않는 해에도 말입니다. 시드는 것은 더 많은 물을 더 자주 준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의 깊이로 예방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유지 보수하는데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체 부품, 기술적 지식,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열화됩니다. 고장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오래된 것들, 여러 대륙과 문명에 걸쳐 4,000년의 사용을 견뎌낸 것들은 필연적으로 단순합니다. 복잡성은 4,000년을 살아남지 못합니다. 효과가 있는 것만이 살아남습니다. 올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멀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물학은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그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 화단 하나를 고르십시오. 딱 하나만요. 4대 8피트 크기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십시오. 없다면 더 작아도 좋습니다.
유리병 테스트 자 테스트마를 해보십시오. 토양 다짐 테스트, 컴팩션 테스트마를 해보십시오. 발견한 것을 적어보십시오. 동네 철물점이나 원예센터에 가십시오. 지름 6인치의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화분 3개를 사십시오. 배관 공용 퍼티 작은 통 하나를 사십시오. $10를 쓰십시오. 6인치 깊이의 3개의 올라를 설치하십시오. 표면 전체에 3.4인치 두께로 우드칩 멀치를 덮으십시오. 올라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 위에 받침대 뚜껑을 덮으십시오. 그런 다음 물러서십시오. 표면에 물을 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조정하지 마십시오. 개입하지 마십시오. 7일 후에 돌아와서 식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30일 후에 돌아와서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30일 후 그 흙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제가 영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물, 뿌리, 그리고 설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흙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것, 숫자, 메커니즘, 오늘 당장 실행해 볼 수 있는 테스트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각 영상은 성경, 과학, 토양이라는 동일한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판매할 제품도 없습니다. 강요할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 그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 지식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실용적으로 적용할 뿐입니다. 이미 정원에 올라를 설치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토양 유형을 알려주십시오. 점토 실레이, 모래 샌드, 양토 로엄, 계량토 에이멘댓, 원지반 네이티브.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흙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정원에 물을 주느라 한 시즌에 $300를 쓰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무언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숫자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3.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4,000년의 증거를 말입니다. 고대의 길은 원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명된 것입니다.